네, 안녕하세요. 보디가드의 이상엽입니다. 오늘은 HPV 고위험군과 이형성증,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PV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유전자들이 이형성증으로 가는 고속열차다.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이것과 관련된 연구 논문까지 있어서 저희가 그 이야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HPV 전문가 또 한의학계의 프리마돈나 이은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HPV가 이형성증을 일으킨다는 건 저희가 익히 살펴왔었고 HPV 고위험군 정말 말 그대로 더 위험한 그 유전자형들이 몇 개 있다. 이 사실도 살펴봤었는데 직접적인 아주 실제적인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논문을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HPV 고위험군 유전자형 번호 몇 번이 있던 것 같은데 그거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HPV 고위험군 제일 많이 알려진 게 16번, 18번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번호죠. 16번은 워낙 돌연변이도 많아서 16번에 감염됐다 그러면 임상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들도 좀 긴장을 하면서 네. 좀 더 집중해서 보는데요. 16번 바이러스, 18번 바이러스가 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31번, 이건 유럽에서의 이야기는 서구에선 31번, 33번, 45번 바이러스가 또 고위험군으로 돼 있고요. 동아시아계에서는 52번, 58번 이 바이러스가 좀 더 이제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외에도 고위험군 바이러스로는 51번, 56번, 82번, 63번 해서 번호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고위험군 번호가 있고 또 70번, 53번, 66번 같은 경우는 잠재적 고위험군이라 그래서 완전히 고위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위험으로 배제할 수도 없고 약간 잠재적인 고위험군. 그리고 저위험군은 콘딜로마 같은 걸 일으키는 6번, 11번, 43번, 34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고위험군 하면은 이제 16번, 18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장 위협적으로 꼽는데 그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아시아권 환자들, 유럽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아시아권에서 이제 이형성증 진단받은 환자들은 HPV 52번이 검사해 보니까 많더라 이런 발표도 있고 이게 같은 고위험군이어도 지역에 따라서 환자들의 생활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형에 감염되는 그런 빈도 차이가 있습니까? 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럽의 서구에서 검출이 되는 바이러스 유형들은 30번대, 31번, 33번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자궁경부 환자에 있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좀 더 높은 비율로 감염이 돼 있었고요. 동아시아 여성들에 있어서는 52번, 58번 이게 16번, 18번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가다시 가에서 가다실 국가로 나온 거에는 네. 52번하고 58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바이러스가 이 환자들의 지역, 생활 환경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막 더 좋아하는 유전자형과 궁합이 잘 맞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네. 이유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예전부터 굳이 따져보자면 예전부터 아시아권에 이제 52번이 처음에 있었으니까 그게 네, 계속 그랬을 지속적으로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위험군이라고 하니까 환자들이 듣기에는 이제 덜컥 병원에서 고위험군입니다. 진단 받으면 무섭고 암까지 가는 게 아닌가 걱정부터 되는데 암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이 특화된 것인지가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특별히 이 신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건지 이 바이러스 유전자형들이 파급력이 큰 건지 이 위험성을 어떻게 좀 병리학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이 바이러스가 16번 같은 바이러스는 워낙 자궁경부암에서 이제 이제 조사를 좀 많이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 16번 바이러스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 돌연변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스파이크가 있어서 이게 딱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으로 좀 들어가기 쉽게 되어 있는 것처럼 HPV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냥 존재한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건 아니고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그 우리 핵 안에 넣어서 DNA를 넣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6번 바이러스인 경우. 그래서 그리고 또 돌연변이가 워낙 많이 이제 있다 보니 여기 16번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한 항체를 좀 만들고 방어를 했는데 또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죠. 바꿔서 다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지속적인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제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HPV 고위험군이 정말 우리 몸에 깊이 파고들고 돌연변이도 많이 내서 우리 몸이 대응할 수 없게 더 악랄하게 우리 몸을 괴롭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HPV 고위험군이 자궁경부 이형성증, 자궁경부 암으로 가는 뭐 직행열차다, 고속열차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감염돼서 이형성증까지 얼마나 걸리나 환자들이 이 부분을 가장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연구된 또 논문이 있죠? 네, 이거는 2019년도에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고위험군에 감염된. 이 대상이 자궁경부 암 검사는 정상이고 아, 단지 바이러스, 고위험군 바이러스에만 감염된 환자들을 일단 대상으로 모았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해서 이형성증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처음에 검사했던 환자는 한 15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네. 최종 자궁경부 암은 정상이고 단순 고위험군에만 감염이 되어 있던 환자 중에 이형성증이 발생한 환자는 277명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277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입니다. 277명이 그 자궁경부암 정상인데 HPV 고위험군은 감염됐다. 이런 환자들 실제로 임상에서도 많이 보시죠? 굉장히 많죠, 사실. 네. 그 증상만 없는 언제든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다 이런 건가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277명으로 추려진 이 환자들은 네. 이형성증이 발생까지.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 검사 때 자궁경부암 정상 고위험군에만 감염되어 있었는데 주기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1년 단위든 뭐 6개월 단위든 추적 검사를 하던 중에 이형성증이 발생한 환자들을 모았더니 277명이 된 거예요. 277명, 15만 7천 명 중에 한 277명을 선별이 된 거고 결국에 그럼 발생 기간이 포인트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바이러스에만 감염되어 있던 환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형성증이 생겼느냐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죠. 환자분들이 가장 그게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그럼 짚어주시죠. 자세히 뭐 277명 중에 뭐 몇 명은 몇 개월 안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선별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체 15만 명 중에서 이 277명으로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18세 이상의 여성들 그리고 임신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여야지 되겠고 성경험이 또 성생활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태여야지 되고 또 하나는 뭐 자궁을 드러냈다든지 뭐 난소를 잘라냈다든지 하는 그런 수술이 없는 그런 환자에서 이제 모집단을 한 거고요. 이 중에서 자궁경부 암 검사랑 바이러스 검사를 이제 평균적으로 2회에서부터 8회까지를 해서 평균 한 2.5회 정도 그 검사를 하게 됐고 자궁경부 암 이형성증이 생겼을 때 일단 1단계 환자는 117명이 생겼고요. 2단계 환자는 160명이 되었습니다. 2단계가 더 많이 나왔네요. 계속 추적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게 되죠. 기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검사하면서 이제 확인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는 거죠. 뭐 CIN1 1단계가 117명이라고 하셨나요? 117명이고 2단계가 160명. 277명 중에 그렇게 나뉘어졌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형성증 발생 시기 언제부터 그럼 딱 이형성증이 발생했나? 대략적으로 보면 24개월 이내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발생한 환자가 204명이에요. 그럼 한 73%가 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24개월 내에 발병을 했다. 이형성증으로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그 흔히 말하는 고속열차다.
뭐 그 암으로 가는 길이다 막 이렇게 봐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3%면요? 네, 그럴 수 있죠. 보통 뭐 2년 정도면 네. 이제 또 어떤 다른 논문에 보면 이제 HPV 바이러스의 자연사 연구를 보면 2년 정도 지나면 자궁경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 HPV 바이러스는 저절로 사라진다. 맞아요. 그런 거 얘기 계속 많이 네. 들었을 거예요. 검사해서 실제로 뭐 2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걱정 마세요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을 텐데요. 이런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반대의 논문이잖아요. 바이러스만 감염이 되어 있었는데 2년 내에 증상 발생하는 확률이 또 이렇게 또 높은 경우도 있으니. 네. 그때 그 2년 안에 사라져요 할 때 HPV랑 지금 24개월 안에 자궁경부 이형성증까지 발생시키는 HPV랑 그 고위험군이라는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그 고위험군을 간과하고 그냥 그 HPV 순한 HPV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게 전체적인 그 HPV를 통틀어서 얘기를 해서 네. 그 비율이 훨씬 더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질 겁니다라고 맞습니다. 말하는 게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77명 중에 204명, 네, 73%가 24개월, 2년 안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으로 진행을 했는데 혹시 그럼 24개월 그 안에 가장 빨리 발생한 건 몇 개월 안에? 4개월 만에 발생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정상이고 HPV 고위험군 감염이었는데 네.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네. 굉장히 빠른 거죠. 이렇게 빨리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70개월 만에 발생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실제로 이형성증이 이제 발생하기까지는 개인차가 굉장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중요한 건 24개월 안에 204명, 네, 73%가 이어졌다. 그 이형성증 증상까지 발현이 되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그럼 나머지 73명은 24개월 이상이겠네요. 24개월 더 지나서 결국엔 이형성증이 발생했다. 아까 가장 늦게는 70개월까지도 걸렸다. 중요한 건 발생했다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발생했다가 4개월이든 중요하겠죠. 70개월이든 네, 환자의 몸을 생각한다면 발생했다. 이형성증으로 결국엔 이어졌다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환자들 뭐 이형성증까지 이어졌는데 고위험군 유전자형 중에서도 혹시 더 위협적인 유전자형이 있을까요? 뭐 4개월 만에 발생한 환자는 뭐 몇 번에 특히 감염됐다던가. 네, 제가 이제 이 논문 중에서 좀 특이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보통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당시에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에 감염이 되고 세포가 정상이었던 환자들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중에서 13명의 환자들은 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13명 처음에는 바이러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정상, 자궁경부암도 정상. 그랬다가 추적 검사 중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걸 확인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초기에는 없었지만 바이러스 감염 시점부터 정확하게 발생하는 기간을 추적할 수가 있는 네.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 케이스가 그 정확하게 추적될 수 있는 케이스인데 가장 빨리 발생했던 게 4개월이에요. 4.5개월. 네. 4.5개월 만에 그 자궁경부 이형성증 1단계로 진행을 했는데 이 환자를 체크해 봤더니 16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었고 또 한 명은 6개월 만에 이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는 더블로 고위험군 이 두 가지 형태가 네. 감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16번 바이러스하고 52번 바이러스. 그래서 어쨌든 16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으면 이형성증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16번이 좀 공통적으로 발견된 거고 네. 그 지금 말씀하신 13명은 277명 그 안에서 원래 이제 자궁경부암은 정상이고 HPV만 있던 환자들 그 중에서도 HPV도 없던 환자들이었던 네,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궁경부암과 HPV도 없었는데 추적 검사 중에 HPV 감염이 돼서 그 감염 시점부터 증상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를 명확히 좀 파악할 수 있는 환자들이었다. 그들을 파악해 보니 16번하고 52번 그 중에서도 16번이 중복으로 있었다.
16번이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 같은데요. 맞습니다. 16번이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죠. 임상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16번 환자들이 오면 아무래도 실제로 진전이 더 빠르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좀 진전도 빠르기도 하지만 좀 더 매시브하게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네. 검사 주기를 조금 루즈하지 않게 딱 3개월이면 3개월 아주 딱 맞춰서 꼭 그 기간 안에 검사를 해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환자 상태를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환자들의 인식은 혹시 어떤가요? 뭐 전문가분들은 이제 원장님처럼 16번이 좀 위험하다. 뭐 동아시아권 환자들은 뭐 52번, 58번도 많이 나온다. 16번, 52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계신데 환자들도 원장님 뭐 저 16번인데 더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나요? 네, 요즘은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서 16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걱정을 많이 하고 오세요. 이게 금방 암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이게 처음 진단받고서도 요즘 그 16번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는 네.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이상 부위를 찾아라. 뭐 이런 이제 좀 디테일한 의료 지침들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추적 검사 조금 더 이제 더 자주 하고 이렇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 환자분들도 16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죠. 아무래도 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다 보니까 16번에 대한 경계심은 더 커진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24개월 안에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04명, 204명, 73% 환자들이 급속도로 진전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24개월이라는 시간을 뭐 곧장 감염된다, 아니, 곧장 암으로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2년이면 또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HPV 고위험군 감염됐더라도 그러면 금방 암이 될 것처럼 걱정을 해야 되는지, 민감하게 굴어야 되는지 환자들 입장에선 조금 그 균형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24개월이라는 어쨌든 대략적인 한 2년간의 시간이 있다 보니 이 시간을 굉장히 길게 느끼는 환자들도 있고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금방 뭐가 될 것처럼 느끼는 네.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사실 2년이면 길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흘려보내면 2년 금방 갑니다. 2년 뒤에 나 나을 줄 알았고 바이러스는 없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했을 때 환자들이 이형성증 1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네. 혹은 그것보다 더 이상 뭐 3단계입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받는 그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검사를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좀 더 자주 하고 자신의 이 면역 상태를 좀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2년 안에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해서 꼭 다 2년을 꼭 채운 게 아니잖아요. 뭐 12개월일 수도 있고 10개월일 수도 있고 8개월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실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이형성증, 자궁경부 이형성증 소개한 칼럼들을 보면 대부분 뭐 바로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5년 이상, 뭐 7%에서 15% 확률, 뭐 확률은 있지만 희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러는데 또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논문의 24개월과 이 칼럼들에서 말하는 5년이라는 시간과 좀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5년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굉장히 좀 애매하죠. 사실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추적했느냐에 따라서 네. 검사 이 데이터가 얻기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논문들이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건데요.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처음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돼서 증상이 위형성증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3단계를 거쳐서 암까지 되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자궁경부 암까지 진행하는 데는 5년 이상이 걸리는 걸로 되어 있죠. 뭐 CIN1, 2 이런 거랑 또 자궁경부암이랑은 또 명확히 그럼요. 다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암까지 5년이 있다고 해서 암까지 가는 시간을 그렇게 뭐 벌어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앞서서 그냥 예방하고 조치하면 될 일이고 그렇죠. 네. CIN1, 2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조금 위로하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위로가 환자들의 그 타이트한 인식을 조금 흐트러뜨려 놓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금세 암이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막 너무 걱정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사실 그것도 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균형점에서 적절하게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해서 증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5년, 7% 이런 숫자들이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뭐 주의해야 된다. 이 정도 표현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은 들고 고위험군 HPV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자들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부부관계 또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치료를 고민하는 사례도 보이거든요. 진단 HPV 고위험군 진단 받고 뭐 이형성증까지 하고 수술 이후까지는 최소 이게 몇 개월에서 몇 년간 걸리는데 그럼 그동안에 뭐 부부 관계나 임신 준비나 이런 것도 피해야 되는지 네,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환자들 그렇다 그러면 배우자도 꼭 검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여성분이 다 나았는데 바이러스가 남성분한테 있으면 네. 우리 배우자한테 있으면 다시 또 재감염이 되기 때문에 부부들이 함께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일단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치료 중에는 특히 이제 이형성증 진단을 받은 여성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부부 관계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전염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물리적인 자극이라든지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자궁경부에 손상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부부관계는 하지 않으면서 이제 치료를 해서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사라지는 몇 달 치료하면 없어집니다. 네. 그 기간 동안 확실하게 이제 피임하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훨씬 더 높여놓는다면 이제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 이제 임신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더 건강하고 더 건강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힘들더라도 좀 피임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개월 보니까 사례 보니까 6개월에서 뭐 한 1년 걸리는 이형성증 치료 사례를 보니까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던데 또 몇 년이라는 게 과장된 것 같기도 해요. 몇 년 동안 관계를 못 해야 되나요? 뭐 평생 그렇죠. 평생 그럼 못 해야 되나요? 이런 말들이 돌면서 네, 최소한 네. 3개월은 일단 치료를 해야 되니까 3개월 네. 치료하고 검사해서 3개월 만에 좋아지시고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이제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음. 주기에 맞춰서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또 심각하게 몇 년간이라고 좌절하고 앞서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HPV 고위험군 이형성증으로 발생하기까지 기간, 연구 결과에 연구 논문에 따른 실제적인 자료들을 짚어봤습니다. 고위험군 지속 감염을 진단받은 환우들,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은 환우들도 있고요. 그런 환우들에게 원장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다면 마지막으로 전해주시고 또 오늘 논문의 결론적인 결론도 한번 맺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네. HPV 고위험군에 지속적으로 감염이 된 환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고위험군의 지속적인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지속적 감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염이 됐을 때 이게 일회성으로 감염돼서 저절로 빨리 사라졌으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쭉 몇 년 동안 감염이 된 상황이 되면 이제 이형성증으로 진행하고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염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끊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소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금방 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뭐 16번이라든지 뭐 52번이라든지 바이러스 고위험군에 감염이 됐을 때 뭐 정말 큰일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걱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밤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면역 체계가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지속적인 HPV 고위험군 감염이 있을 때 괜찮을 거야, 금방 나을 거야, 뭐 2년 지나면 그냥 없어질 거야 라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
뭐 금방 암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불안감으로 인해서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면역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고 관리하면 바이러스가 소실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논문의 그 결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논문에서는 왠지 이형성증이 빨리 발생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결론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논문의 결론은 보통 논문에 그런 데서는 뭐 해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의학 논문은 네.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논문 결론을 이제 그대로 읊어드리면 HPV 16, 52, 58, 33번은 대부분이 지속적인 감염 후 24개월 이내에 자궁경부 이형성증 발생 그룹에서 가장 널리 퍼진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형입니다. 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6번을 포함해서 52, 58, 33번 이 유형들이 24개월 내에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진행할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걸 알려준 논문인 거죠. 그 네 가지 유전자형에 특히 더 주의해야 되겠고 네. 우리가 그 고위험군에 감염된 상황이라면 이형성증을 당연히 염두하면서 네, 좀 속히 치료의 길로 들어서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보디가드가 한번 네, 이 논문을 벗삼아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오늘 HPV 고위험군과 자궁경부 이형성증 이야기 논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한의학계의 프리마돈나 HPV 전문가 이은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디가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보디가드